세탁기가 멈춘 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인생이 고장난 신호였을까요? 그날 한선영은 처음으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빛 전기 수리점입니다. 낮고 차분한 톤, 그런데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죠. 그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35년 결혼 생활을 뒤흔들 줄 그땐 몰랐습니다. 낡은 세탁기를 고치러 들어온 남자, 장윤호. 그는 고장난 기계보다 먼저 그녀의 멈춰있던 마음을 고쳐버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선영은 립스틱을 꺼내들며 속삭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여름 단 한 번의 수리 요청이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그 사랑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이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한선영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선영입니다. 올해 61살이에요. 아침 6시 알람 소리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벌써 몇 년째 같은 시간이에요.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늙어가는 사람의 시계는 참 정확해요. 옆자리를 봅니다. 남편 해철이가 코를 골며 자고 있어요. 65살 저보다 4살 위죠. 은퇴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만 봐요.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까지 가리지 않고요. 여보, 아침이에요. 해철이를 깨우지만 대답이 없어요. 그냥 몸만 뒤척일 뿐이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이 낯설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도 성성해졌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20살 때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부엌으로 내려가서 아침 준비를 합니다. 계란말이, 김치찌개, 밥. 늘 같은 메뉴예요. 해철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요즘은 뭘 해도 맛있다는 말을 안 해요. 아침 차렸어요. 거실에서 TV 소리만 들려와요. 아침 뉴스 소리죠. 여보, 네, 알겠어요. 대답은 하지만 일어날 기미가 없어요. 저는 그냥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우리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이에요. 30년 전에 신혼집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좁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넓어요. 큰아들 진수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둘째 미정이는 대구에서 직장 다니거든요. 명절에나 한 번씩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것도 하루 만에 돌아가죠.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미정이가 지난번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냥 지내지 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냥 지내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 먹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잠들고, 매일매일 똑같아요. 이게 다일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남은 인생이 20년은 더 있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어요. 해철이는 아침을 대충 먹고 다시 TV 앞에 앉았어요. 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죠. 그런데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드르륵, 드르륵. 처음엔 그냥 넘어갔어요. 오래된 기계니까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펑!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세탁기가 멈췄어요. 여보, 세탁기가 이상해요. 거실에서 대답이 없어요. TV 소리만 더 크게 들려올 뿐이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지만 소용없었어요. 완전히 고장 난 것 같았어요. 아,
이제 어떻게 하지? 세탁기를 사자니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손빨래를 할 수도 없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무릎도 아프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며칠 전에 우편함에 들어있던 전단지가요. 빛 전기 수리점. 어떤 가전제품이든 고쳐드립니다. 노란색 전단지에 적힌 글씨였어요. 그때는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해철이가 혹시 모르니까 냉장고에 붙여둬라고 해서 붙여뒀거든요. 전단지를 다시 봤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중년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인상이 선해 보였어요. 장윤호. 30년 경력의 전문 수리기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꺼려졌거든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여보, 세탁기 수리하는 사람 불러도 될까요? 알아서 해요. 해철이의 대답이었어요. 무관심한 목소리였죠.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여보세요? 낮고 따뜻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세탁기가 고장났는데요. 어떤 증상인지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가 참 차분했어요. 그런데 어딘가 쓸쓸한 기운도 느껴졌죠.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멈췄어요. 아, 그렇군요. 모터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네요.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수리기사일 뿐인데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가 산발이었어요. 급하게 빗질을 했죠. 왜 이러지?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어요. 오래전에 사둔 립스틱이 있었어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채로 굴러다니던 거였죠.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냥 세탁기 고치러 오는 사람일 뿐인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말이에요. 아마 결혼 전 해철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목소리도 따뜻했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내일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전단지 사진으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보, 저녁 차렸어요. 해철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죠. 세탁기는 어떻게 됐어요? 내일 수리하러 오신대요. 그래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서로 하루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함께 웃기도 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내일 생각이 났거든요.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이상했어요. 단순한 수리 약속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걸까요? 옆에서 해철이가 코를 골고 있었어요. 늘 듣던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더 크게 들렸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은 뭔가 달라질까?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그 작은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문득 가슴 한구석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봄이 오기 전 땅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려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게 기대인지 불안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니, 사실은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자꾸 오늘 생각이 나서요. 여보, 오늘 수리하시는 분 온다고 했죠? 해철이에게 말했어요. 그런가? 역시 관심 없는 대답이었어요. 아침을 먹고 난 후 거울을 다시 봤어요. 어제 발랐던 립스틱은 벌써 지워져 있었어요. 다시 발라야 하나 고민했죠. 뭔가 이상하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냥 수리하러 오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슴이 덜컥했어요. 네, 누구세요? 빛 전기 수리점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실제 목소리는 더 낮고 차분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전단지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느낌이 달랐거든요. 키가 제법 크고 얼굴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정말 선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장윤호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63살이라고 했는데 나이에 비해 꼿꼿한 자세였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저는 괜히 긴장됐어요. 목소리도 조금 떨렸고요. 공구 가방을 들고 들어서는 그의 모습을 봤어요. 깔끔한 작업복에 정리된 도구들이었죠. 뭔가 믿음직스러웠어요. 세탁기가 어디 있나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같이 걸어가는데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윤호 씨가 세탁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뚜껑을 열어보고 뒤쪽도 확인하고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모터에 문제가 있네요. 부품을 교체해야겠어요. 오래 걸리나요?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중간중간 슬쩍 보곤 했어요.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거든요. 1시간 후 정말로 세탁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다 됐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수리비를 지불하고 나서 윤호 씨가 공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곧 가시겠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입이 먼저 나왔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윤호 씨가 잠깐 망설였어요. 괜찮으시다면요.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동안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윤호 씨는 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어요. 집이 아늑하네요. 오래된 집이라 낡았어요. 아니에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커피를 내와서 마주 앉았어요.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빠르죠. 윤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게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살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연락도 가끔씩만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어요. 혼자 있으면 하루가 길어요. 제가 무심코 한 말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윤호 씨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졌어요. 가족분은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이들은 엄마랑 살고 있고요. 아, 더 이상 묻기가 조심스러웠어요. 부인분은 건강하시죠? 네, 저기 TV 보고 계세요. 거실 쪽을 가리켰어요. 해철이의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렸거든요. 윤호 씨가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 속에 뭔가 이해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남편분도 은퇴하셨나 봐요. 네, 3년 전에요. 적응이 쉽지 않죠. 그 말에 공감됐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데도 말이 잘 통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았죠. 이제 가봐야겠네요. 윤호 씨가 일어섰어요.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또 뭔가 고장나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네, 그럴게요.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윤호 씨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뒷모습도 꼿꼿했어요. 문을 닫고 나서 명함을 봤어요. 장윤호 빛 전기 수리점. 작은 명함이었지만 뭔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해철이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리 잘 됐어요? 네, 잘 됐어요. 수리비는 얼마 나왔어요? 5만 원이요. 그래요.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1시간 동안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후 내내 윤호 씨 생각이 났어요. 따뜻한 목소리, 선한 눈빛, 정중한 말투까지요. 왜 이러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냥 수리기사였는데 왜 이렇게 기억에 남을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생각났어요. 커피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들이요. 혼자 있으면 하루가 길어요. 그 말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윤호 씨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다가 꿈을 꿨어요. 오랜만에 꾸는 꿈이었어요. 누군가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아직도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혼자 말했어요. 꿈인데도 너무 생생했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벌써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꾸 윤호 씨 생각이 났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 따뜻한 목소리, 선한 눈빛까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냥 수리기사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해철이는 늘 그렇듯 TV 앞에 앉아 있었고요. 문득 핑계가 떠올랐어요. 세탁기 옆에 있던 수건을 집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손이 떨렸어요. 왜 이럴까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세탁기 고쳐주신. 아, 선영 씨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괜히 기분이 좋아졌죠. 또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세탁기는 멀쩡했거든요. 그래요? 오늘 오후에 들르겠습니다. 윤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도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야, 나? 자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후 3시쯤 윤호 씨가 왔어요.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도 가슴이 뛰었어요. 어디서 소리가 나나요? 아, 그게. 세탁기를 보더니 윤호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요. 멀쩡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지금은 안 나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윤호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더 오래 앉아 있었어요. 대화도 길어졌고요. 혼자 사시는지 오래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10년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요. 윤호 씨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졌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자녀분들은 딸 둘이 있어요. 엄마랑 살고 있고요.
가끔 연락은 하지만 말끝을 흐렸어요. 외로우시겠어요. 선영 씨는 어때요? 남편분이랑 같이 사시는데도 외로울 때 있으시죠?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함께 살지만 외로운 사람도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윤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듯이요. 커피잔 사이로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손끝이 닿을 듯한 거리에 있었는데 왠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의 온기가 그립습니다. 윤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정확히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어요. 윤호 씨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긴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냈어요. 빛 전기 수리점에 직접 가보기로 한 거였어요. 장 좀 보고 올게요. 해철이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수리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깔끔했어요. 선영 씨? 윤호 씨가 놀라며 반겼어요. 지나가다가요. 핑계였어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수리점 뒤편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간이 부엌과 의자 2개가 전부였지만 아늑했어요. 여기서 혼자 사세요? 네, 위층에 작은 방이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자주 수리점에 들렀어요. 장 본다는 핑계로요. 윤호 씨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오늘도 장 보러 가세요? 어느 날 해철이가 물어봤어요. 네, 채소 좀 사야 해서요. 요즘 자주 나가네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운동도 할 겸 걸어가는 거예요. 둘러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윤호 씨를 만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요. 저도 그래요. 손님이 없는 날엔 혼자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2사람 다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이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죠. 어느 날은 비가 왔어요. 수리점에서 비를 피하게 됐죠. 우산 없이 오셨어요? 깜빡했네요. 비 그칠 때까지 있으세요. 작은 공간에 둘만 있으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선영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윤호 씨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요? 평소에 뭘 좋아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무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해철이도 아이들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와서요. 정작 저 자신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윤호 씨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세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포기하기 싫어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비가 그쳤지만 더 있고 싶었어요. 윤호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집에 가야 했어요. 해철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까지 배웅해주는 윤호 씨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쁘면서도 불안했어요. 윤호 씨를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윤호 씨 덕분에 제 마음에 다시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이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봄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매일 오후마다 저는 집을 나섰어요. 시장 좀 다녀올게. 해철이에게 말하고 나가는 거짓말이 일상이 됐어요. 하지만 시장이 아니라 윤호 씨의 수리점으로 향했죠. 수리점 뒤편에는 작은 창고방이 있었어요. 윤호 씨가 쉴 때 사용하는 공간이었죠. 간이 침대와 작은 테이블, 전기포트가 전부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됐어요. 또 오셨네요. 윤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요. 그럼 차라도 마시고 가세요. 처음엔 정말 차만 마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날씨, TV 프로그램, 동네 소식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았거든요. 선영 씨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어느 날 윤호 씨가 물어봤어요. 글쎄요. 아이들이 어릴 때였나? 그때도 행복했지만 진짜 본인만의 행복은 언제였어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저만의 행복이라는 게 있었던가 싶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요? 여기 있을 때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편해요. 저도 그래요. 선영 씨가 오시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쌓아 올린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비가 왔어요. 창고방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는데 윤호 씨가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설레어 본 적 없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선영 씨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분이 설레어 본 적이 없다면 안타깝다는 생각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설렘이 뭔지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요? 윤호 씨가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이전과 달랐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이요? 이 순간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두근거려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윤호 씨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손을 내밀었죠.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머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네요. 제가 속삭였어요. 그 순간 윤호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어요. 조심스럽고 절실한 키스였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30년 만에 여자로 대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었어요. 하지만 그 달콤함도 잠깐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거울을 보니 입술이 조금 부어 있었어요. 급하게 찬물로 헹궜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뭐 샀어요? 해철이가 물어봤어요. 아, 사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어요. 윤호 씨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결국 다시 수리점에 갔어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윤호 씨가 말했어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후회해요? 아니요. 아니, 모르겠어요. 솔직했어요. 저는 후회 안 해요. 윤호 씨의 말이었어요. 왜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요. 그 말에 또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더 가까워졌어요. 신체적인 접촉은 손잡기 정도였지만 마음으로는 훨씬 깊은 곳까지 가 있었어요. 어느 날 윤호 씨가 말했어요. 선영 씨,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중요한가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게 아름다움 아닌가요?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해철이는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다시 여자라고 느끼게 해주셔서요. 그날 저는 오랫동안 윤호 씨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일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런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해철이가 말했어요.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응. 뭔가 활기차 보여. 운동을 해서 그런가 봐요. 또 거짓말을 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가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윤호 씨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된 거라면 끝까지 가야겠어. 그렇게 결심했어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감정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찾은 봄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혈색이 좋아지고 눈빛도 살아 있었어요.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윤호 씨를 만나기 시작한 이후부터였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요. 매일 오후마다 수리점에 갔어요. 이제는 핑계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가고 싶어서 갔거든요. 창고방에서 윤호 씨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포옹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눴죠. 하지만 밤이 되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특히 해철이 옆에 누워 잠들어 있을 때면 더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해철이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그래요? 응. 건강해 보여. 운동을 해서 그런가 봐요.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났어요. 정리 좀 해야지. 오래된 서랍을 열어봤어요. 먼지가 날렸어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곳이었거든요. 옷가지들을 정리하다가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편지 묶음이었어요. 노란 고무줄로 묶여 있었죠.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고무줄을 풀어봤어요. 해철이의 편지들이었어요. 30년 전 신혼 초에 출장 갔을 때 보낸 편지들이었죠. 첫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선영아, 출장 나온 지 사흘째다. 보고 싶다. 빨리 집에 가서 당신 얼굴 보고 싶어. 두 번째 편지를 열어봤어요. 오늘 저녁에 예쁜 꽃을 봤다. 당신 생각이 났다. 우리 같이 늙자. 서로 의지하며 살자.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편지가 저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어요. 당신이 없으니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온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겠다.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썼다고?
지금의 무뚝뚝한 해철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언제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을까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해철이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제 자신이 역겨웠어요. 거실로 나가봤어요. 해철이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해철이의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주름이 많이 늘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요. 손등을 봤어요. 거칠고 볼품 없었지만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손이었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답답했을 거예요. 아이들도 연락 안 하고 아내는 무관심하고요. 그래서 TV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슴이 아팠어요. 해철이도 제 자신도 불쌍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결혼 초에는 정말 사랑했었어요. 편지가 그 증거였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일상에 묻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됐어요. 사랑은 관심으로, 관심은 무관심으로 변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어요. 해철이에게 담요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그의 이마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어요. 미안해. 속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해철이와 다시 예전 같아질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쌓인 무관심과 소원함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을까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윤호 씨를 포기할 수도 없고 해철이를 배신하는 것도 괴로웠어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우리 같이 늙자. 그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어요. 과연 우리는 함께 늙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흔적이었죠. 찬물로 세수를 하고 화장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시장 좀 다녀올게. 평소처럼 해철이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었어요. 수리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윤호 씨는 평소와 같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네. 대답이 짧았어요. 예전처럼 웃을 수가 없었거든요. 창고방에 앉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윤호 씨는 제 얼굴을 살피고 계셨어요. 차 드실래요? 네. 단답이었어요. 윤호 씨가 차를 끓이는 동안 저는 밤새 생각한 말들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여기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제 앞에 놓였어요. 고마워요. 차를 마시며 침묵이 흘렀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이 금세 지나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윤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상처를 덜 줄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우리, 이젠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윤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차를 들고 있던 손이 잠깐 떨렸어요. 갑자기 왜? 갑작스럽게 느껴지시겠지만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어젯밤에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윤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당신 덕분에 잊었던 마음을 다시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나 도망친 것 같아요. 집에서도 여기서도 어디서도 진짜 제 자신이 될 수 없었어요. 선영 씨,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당신에게도 미안해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사랑하는 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어젯밤에 남편이 30년 전에 쓴 편지를 발견했어요. 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편지들이었어요. 윤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포기한 채 여기서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선영 씨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윤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행복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도피인지.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불행했나요? 아니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윤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계속 함께해요. 안 돼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들킬 거고 그때는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저도 당신도 남편도. 윤호 씨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맞는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다 할 말을 잃었었거든요. 후회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윤호 씨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윤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화를 내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는 윤호 씨가 더 고마우면서도 아팠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선영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두 사람 다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이제 가볼게요. 일어서려는 저를 윤호 씨가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말을 끝내지 못하고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도 윤호 씨를 꼭 안았어요.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익숙한 향기도요. 모든 걸 기억해두고 싶었어요. 긴 이별의 숨결 속에서 저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봄 냄새였어요. 창고방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에서 꽃향기가 났어요. 언제부터 꽃이 피었을까요? 봄이 왔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러게요. 윤호 씨도 창밖을 봤어요. 저는 이제 진짜 봄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도망치지 않고 그렇게 해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포옹을 풀었어요. 서로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건강하세요. 선영 씨도요. 현관까지 배웅해주는 윤호 씨를 보며 돌아섰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옳은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을 봤어요. 해철이가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들렸어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도망치지 않는 삶의 시작이요. 윤호 씨와의 시간은 꿈 같았어요. 아름답고 달콤한 꿈이었죠. 하지만 이제 깨어날 시간이었어요. 현실로 돌아가서 진짜 봄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해철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전까지요. 여보, 저녁 차렸어요. 해철이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어요. TV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용기를 모으고 있었어요.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맛있네. 해철이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말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그래요? 응. 간이 딱 좋아. 그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해철이는 다시 거실로 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놔뒀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갔어요. 해철이 옆에 앉았죠. 여보, 응? TV를 보던 해철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해철이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무슨 이야기? 그냥 우리 이야기요. 해철이가 리모컨으로 TV 소리를 줄였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뭐 할 말 있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서로 말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해철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 언제부터였을까? 외롭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해철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처음 듣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외롭다고? 네. 저는 외로웠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해철이가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도 외로웠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 해철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결혼 후 처음 보는 해철이의 눈물이었어요. 늙어가는 게 부끄러웠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끄럽다니요?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해철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들도 바쁘다고 연락 안 하고 당신은 당신 일 하느라 바쁘고. 여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생각할 시간이 많으니까 더 우울해지고. 처음 듣는 해철이의 속마음이었어요. 그래서 TV만 봤던 거예요? 그래야 생각이 안 났어.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가슴이 아팠어요. 해철이도 저만큼 외로웠던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해철이의 손을 잡았어요. 윤호 씨의 손보다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3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3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잖아요.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해철이가 제 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나도 당신에게 소홀했어.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제가 말했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요. 해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진수한테 전화해 볼까? 해철이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미정이한테도 연락하고. 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도 좋겠어요. 해철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해철이의 웃음이었어요. 당신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고 했잖아. 이유가 있었구나. 이유요? 다시 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저희는 이야기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침묵이 마침내 깨졌어요. 선영아. 해철이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해철이. 저도 해철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30년 만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고마워. 뭐가요? 다시 시작하자고 말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윤호 씨와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사랑이 뭔지 다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해철이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윤호 씨와 같은 설렘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3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의 사랑은 더 깊고 진하지 않을까요?
해철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철이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놨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일찍 잠이 깼어. 당신 좀 더 자라고 그냥 차렸어.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뭐가? 이것도 못해서 남편이야. 해철이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해철이가 말했어요. 오늘 진수한테 전화해 볼게. 좋아요. 오랜만에 모여서 밥 먹어요. 응. 미정이도 올라오라고 할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이야기요. 윤호 씨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픈 그리움이 아니라 고마운 기억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요. 한 달이 더 흘렀어요. 봄이 왔어요. 진짜 봄이요. 저와 해철이는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해철이의 아이디어였어요. 뭔가 키워보자. 함께. 그렇게 말하며 화분들을 사왔어요. 토마토, 고추, 상추 모종까지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물을 너무 많이 주기도 하고 햇빛을 제대로 못 받게 하기도 했죠. 하지만 조금씩 요령이 생겼어요. 해철이는 인터넷으로 농사법을 찾아보고 저는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줬어요. 이거 봐요. 토마토가 빨개졌어요. 어느 날 제가 소리쳤어요. 해철이가 급하게 베란다로 나왔어요. 정말이네. 우리가 키운 거네. 해철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사진 찍어둘까? 좋은 생각이야. 휴대폰으로 토마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셀카도요. 아이들한테 보내자. 해철이가 말했어요. 진수와 미정이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와, 대박. 엄마 아빠가 농사를? 토마토 진짜 예쁘네요. 먹어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반응에 둘 다 기뻤어요. 그날 오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예전처럼 핑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장을 보러요. 돌아오는 길에 윤호 씨의 수리점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득 발걸음이 멈췄어요. 간판이 내려가 있었어요. 문도 굳게 닫혀 있었고요. 임대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윤호 씨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잘 지내요, 윤호 씨.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사랑이 뭔지 다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해철이에게 줄 수 있게 됐고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해철이가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네. 고기랑 야채 샀어요. 수고했어. 해철이가 커피잔을 내밀었어요. 고마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 커피 참 따뜻하네요.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해철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이고 있었죠. 예쁘다. 제가 말했어요. 뭐가? 저 석양이요. 해철이도 창밖을 봤어요. 정말 예쁘네. 그 빛 아래에서 저희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해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요. 따뜻했어요. 윤호 씨의 손과는 다른 따뜻함이었지만 좋았어요. 고마워. 해철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요? 다시 시작하자고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의 손이 포개져 있었어요. 마치 처음 연애할 때처럼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사랑은 새로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는 걸요. 오래된 뿌리에 다시 물을 주는 일이라는 걸요. 저와 해철이 사이에는 35년이라는 깊은 뿌리가 있었어요.
그 뿌리가 메말라 있었을 뿐이었죠. 이제 다시 물을 주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요. 베란다의 토마토처럼 우리의 사랑도 다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여보, 응? 사랑해요. 오랜만에 하는 말이었어요. 해철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나도 사랑해.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봄이구나. 윤호 씨가 가르쳐 준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어요. 사랑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는 걸요. 석양이 완전히 적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 거실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때문에요.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함께할 거예요. 남은 인생을 진짜 사랑으로요.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사랑을 포기하셨나요? 한선영처럼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깊이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감동을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